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오늘은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개당 20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공급의 종류와 함께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청약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들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세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가 특별 공급입니다. 여기서 자격을 갖춘 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반 공급 분양 전에 건설 물량의 일정 부분을 특별 공급으로 빼놓은 거예요. 일반 공급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 공급은 30대, 40대 분들이 많이 당첨되십니다. 일반 공급에 당첨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꼭 나에게 맞는 특별 공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공급은 크게 생애 최초, 가족과 관련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공공 분야와 관련된 기관 추천, 이전 기관 종사자, 마지막으로 외국인까지 총 7개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으로 최근 분양하는 대부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관 추천이랑 이전 기관 종사자는 조금 생소하시죠? 기관 추천은 어떤 사람이 국가에서 인정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청약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무자 등 여러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는요, 세종특별자치시처럼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그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공급입니다. 그리고 같은 특별 공급이더라도 국민주택 특별 공급인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인지, 어떤 주택인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어떤 건지에 따라 세부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특별 공급의 공통적인 청약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당첨 횟수는 평생 한 세대당 1회만 당첨 가능합니다. 인당이 아니라 세대당 하나입니다. 세대당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특별 공급도 일반 공급처럼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 공급은 유주택자도 집 있는 분들도 가능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한 세대에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1인 한 건만 신청 가능하고요. 한 사람이 2건 이상 신청을 했을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동일 주택에 대해 한 사람이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둘 다 넣어 보셔야겠죠. 이때 특별 공급 당첨 시 일반 공급은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각 특별 공급별로 청약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세요. 특별 공급 대상자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대충 감이 오시죠? 굵직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특공, 신특 가능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계시다면 노부모 부양 특공도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첨전유공자,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들은 기관 추천,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학교나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먼저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최초는 원래 국민주택에만 있었죠. 이제 민영주택에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요.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이내,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이내고 공공택지는 15% 이내입니다. 대상자는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해당 세대 구성원 전체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사거나 상속 증여를 받거나 이런 사유를 불문하고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을 경우 신혼특공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줘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에서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선납금 포함 저축액은 6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하고요. 한 번에 600만원 저축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고1 기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인데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니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분들에게는 참 아쉬운 요건입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 아이가 있는 부부, 이혼을 했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하는 한부모 가정도 가능하고요. 미혼모나 미혼부이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혼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인인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최근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신청할 수 있고요. 신고를 했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국민주택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은요, 국민주택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주택과 적용이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민영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에는 자산 기준 없겠죠?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따져봐서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된다는 규정인데요. 부동산은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 자동차가 2대가 있다면 둘 중 평가액이 높은 걸로 평가 기준을 삼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년 경과시마다 감가상각 10%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단, 기준 금액을 초과한 자동차여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애인용,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보철용 차량, 저공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주택에는 다행히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청약통장 요건입니다. 6개월에서 24개월로 주택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 모두에 있는 특별 공급이다 보니 청약 통장에 관한 사항이 약간 복잡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냐, 청약 저축이냐, 청약 예금이냐, 청약 부금이냐에 따라서 세부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중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전체 조건을 다 충족해야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청약할 수 있고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기도해야겠죠?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가 9억이 넘지 않아야 하고요. 공급 물량은 단지 내 20% 이내로 공급합니다.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하고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만약 같은 분과 재혼이라면 이전 혼인기간까지 합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서는 한 부모 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 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되고 태아도 포함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예정자를 말하는 건데요. 입주 전까지 결혼해야 합니다.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요. 각 통장 종류마다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다만 소득 기준을 볼 때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맞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둡니다. 여기서 계속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상이 길어져서 특별공급을 하나씩 따로 떼어서 영상을 만들 때 그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소득 기준이 있구나 이 정도로 봐주세요. 자산 기준은 생애 최초와 동일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도 주택의 종류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혼인한 게 최근일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수록 월 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입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도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이 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면적 제한이 없어서 85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합니다. 공급 물량은 건설 전체 물량의 10% 이내가 배정되고요.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3명이죠. 이때 태아와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일 시점까지 임신 중이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것도 동일하게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해야 되고 통장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과 자산 기준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자산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요,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데요. 즉, 아이가 많고 해당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무주택 기간이 길면서 3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 점수를 더 줍니다. 다음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입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 해당되고요. 면적 기준 없이 가능합니다. 공급 물량은 국민주택 5%,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3%를 배정해서 다른 종류들보다 다소 적은 수치이지만 정책 취지가 좋습니다. 대상자는 일단 일반 공급 1순위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모시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합니다.
실제 등본상의 등재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자격 미달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부양하는 경우 다시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별거일 경우 등본상 퇴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왜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냐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의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청약 신청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니 한번 보시고요. 청약통장 가입 6개월에서 24개월 경과해야 합니다. 통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방법은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민영주택은 가점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기관 추천 대상자입니다. 토기 가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을 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있습니다. 근데 한부모 가족과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주택 세입자는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만 해당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기관 추천은 나라 또는 우리 국민에게 뭔가 공이 있거나 어떤 배려가 필요한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통적으로 인정해주는 대상들이 있고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별도로 추가 인정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서 공통 대상자로는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2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북한 이탈주 및 납북피해자, 일본 군위안부, 장애인, 연구기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대상자는 다문화 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이 있고요. 민영주택에는 해외 취업 근로자 등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청약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무주택자만 따지고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공급과 다른 점이죠.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장애인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계속 확인해 보세요. 이런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고 당첨자 선정 방식은 추천한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초과 물량 배정도 가능하고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니까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해당 지역 거주자가 추천을 받을 수만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나 기타 다른 이유로 어떤 기관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중시 복합도시, 도청 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으려면 따라가야겠죠. 이런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기관 종사자로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은 사람 중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청약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이전하는 그 도시가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 도시일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일반 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청약에서 제외됩니다. 자, 오늘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의 종류와 청약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디에 해당되세요? 특별공급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49조까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모두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